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나 많이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밀렸습니다. 예상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객관적으로 빠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반등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 빠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주된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7만원 초반이라면 이건 정말 낮은 거다. 7만원 초반이라면 절대 이 가격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7만 원이 깨졌죠. 그래서 현재 가격은 67,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과한 하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이 가격 라인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2023년도, 정확히 말하면은 AI의 랠리가 오기 전에, AI의 상승이 오기 전에 가격 흐름 라인대가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빠졌다라 볼 정도로 삼성전자가 밀려 있는데, 그러면 얘가 왜 밀렸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요인.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얘는 뭐 예를 들어 2% 빠질 거를 3% 빠지게 하는 건데, 얘를 국내 요인만으로 오를 거를 빠지게 만들게 할 수는 없어요. 국내 요인은 가속화를 시키는 거지 방향을 만들 수는 없다. 결국 방향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요인에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핵심만 찝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요인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덜 이 격하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실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말하면 12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내리고 4월에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7, 8 상승 나오고 밑으로 쭉 흘렀다가 8월 초반에, 그리고 쌍바닥 만드는 척 하다가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상승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4월 하락,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7, 8월 고점 찍고 쭉 빠져서 8월 초에 쌍바닥 만들어주는데, 삼성전자는 여기를 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쌍바닥을 깼냐 안 깼냐는 국내 요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은 삼성전자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이 쌍바닥을 밀었냐 안 밀었냐가
이제 국내 요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뭘 따라간다고요? 예,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미국이 어떤 상태길래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TJ 잔고입니다. TJ 잔고냐, 이 잔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TJ 잔고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무부의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장이에요. 미국 국가의 통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통장의 잔고를 매 분기가 끝나고 1개월 안에 우리 목표치를 공개합니다. 우리 통장에 예를 들어서 난 통장 잔고를 100만 원을 유지할 거야. 내 통장 잔고를 뭐 150만 원을 유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다음 분기랑 이 다다음 분기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50만 원을 번다 치겠습니다. 15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지금 이번 분기의 잔고를 100만 원 유지할 거야. 라는 건 뭐예요? 50만 원은 쓰겠다는 소리죠. 50만 원 쓰겠네. 근데 다음 분기엔 내가 잔고를 150만 원을 유지할 거야. 그 뜻은 뭐예요? 돈을 아예 안 쓰겠다는 뜻이죠. 내가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미국 TJ 잔고가 쌓여 있다, 돈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돈을 안 쓴다는 소리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건 뭐예요?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적고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TJ 잔고가 적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뜻은 있는 통장에 돈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 7월에서 9월의 TJ 잔고 전망입니다. 보이시죠? 분기 말 TJ 잔고 목표인데 9월에 얼마까지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8,5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9월 말에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 목표치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10월에서 12월은 얼마?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3분기보다는 돈을 풀 거야 라는 걸 우리가 4분기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때보다는 1,500억 달러를 돈을 쓸 거야 라는 건데 그럼 이 3분기에 이 8,500억 달러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현재 TJ 잔고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가져온 거고요. 보시면 TJ 잔고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TJ 잔고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증시가 상승 하락폭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7,7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TJ 잔고가 7,700억 달러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9월 말까지 얼마를 맞춰야 돼요? 8,500억 달러를 맞춰야 돼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800억 달러 정도는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은 뭐다? 돈을 덜 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에 지금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없고 하락만 나오고 유동성이 없고 수급이 없냐? 왜 흐르기만 하냐? 미국 지수나 미국 흐름이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TJ 잔고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도달하려면 현재 구간에서 800억 달러는 더 통장에 넣어야 돼요. 유동성이 더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말까지는 계속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요? 예, 8,500억 달러를 목표치로 9월까지 가고 있는 거고 7,700억에서 돈을 더 줄여야 된다. 그럼 반대로 7,700억에서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10월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4분기 목표로 가야겠죠. 4분기 목표 얼마입니까? 7천억 달러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9월까지 싹 쪼아놨다가 10월부터 돈을 다시 풀겠습니다 라는 계획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돈 다시 풀겠구나. 돈 다시 어느 정도는 일부는 풀어내겠구나. 지금 8,500 채웠다가 다시 7천억 달러로 12월 말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대선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4분기에는 돈을 뿌려서 시장이 나쁘지 않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걸 계획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우리 TGA 목표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다음 우리의 TGA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가 끝나고니까 9월이 끝나고 10월 한 달 안에, 그래서 10월 말 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시장에 없어서 유동성이 안 나오고 하락한다. 그 대신에 4분기에 돈을 다시 뿌릴 예정이다. 누가? 미국 재무부가. 라고 우리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TGA 계좌 잔고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돈을 썼으니까 계좌가 빠지겠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아니면 통장에 예금을 넣든 뭔가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보다 잔고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잔고가 늘어나는 시기니까 유동성이 줄고 있고 9월 말까지 줄이다가 10월부터 다시 뿌린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 증시는 10월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전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TJ 잔고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언제부터 딱 정확히 야 우리 잔고 줄일게 한 7월부터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푸는 돈 줄일게 잔고 늘릴게요 했던 구간부터 지금 3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흔들리고 있죠. 7, 8, 9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이 빠지는 건데 근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 정도 수급 빠지고 하락할 거 예상했으면 그럼 미리 좀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여기서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알죠. 근데 이만큼 미냐, 요만큼 미냐 이 강도 차이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돈을 재무부가 말도 안 되게 빼거나 넣지 않아요. 사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말도 안 되게 돈을 쓰거나 넣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틀 안에서 사고 팔고 돈을 쓰고 넣기 때문에 실제로 요만큼 밀릴 것 같네요, 안 밀릴 것 같네요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리겠거니 싶었지만 너무 예상치보다 많이 밀렸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9월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국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요인은 왜 빠졌는지 이해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는 왜 더 빠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쌍바닥 수준인데 왜 삼성전자는 쌍바닥 안 찍고 더 빠졌나요? 를 물어보겠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투세 리스크예요. 이거는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20%, 25%, 22% 이렇게 세금을 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수익 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내러 가야 돼요. 그럼 사실 일반적인 자금이 크지 않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투자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있겠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라도 폐지하라는 항의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는 내용을 등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얼마로 늘려주든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얘기하겠지만 이 5천만 원이냐 1억이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익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수익들 그리고 플러스 사모펀드 이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금투세는 소득세, 그러니까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실 내고 있는 종목을 세금 내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신에 수익 낸 거는 너가 세금 내세요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죠.
올해 팔면은 어떻게 돼요? 네, 안 냅니다. 세금. 그럼 언제? 내년에 팔면은 네, 세금을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 중이라고 합시다. 지금 내 계좌에. 그러면은 올해 팔까요? 내년에 팔까요? 지금 내 수익에서 22%가 까인다라고 보고 확정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50% 수익 내고 있으면 여기서 1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10% 급락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이거 홀딩해가지고 내년에 10% 이상 수익 낼 확률이 높을까? 라고 체크해 봤을 때 사람들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면 가장 많이 올랐던 내 계좌에서 가장 많이 수익 난 거 먼저 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AI 반도체겠죠. 그래서 AI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좀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사실 많이 올랐다 보기는 힘들죠.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팔아야 되나 하면서 수익이 좀 났던 분들은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쌍바닥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은 쌍바닥을 찍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세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 물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증권사의 목표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증권사는 대부분 손절 사인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요 지금 10,000원이지만 얘 5,000원 갑니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에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5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가 뭐 유지 또는 뭐 목표가 해봤자 5만 5천 원 이렇게 보수적인 목표가를 주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이 5만 원짜리가 3만 원 갑니다. 이런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한민국 증권사의 보고서는 다 상방으로 맞춰져 있어요. 왜 맞춰져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뭡니까? 내가 빠진다 했다가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욕먹으니까 대부분보다 엄청 높여놓거나 아니면 적당히 높여놓거나 그러니까 엄청 높여놓은 걸 좀 내리거나 아니 적당히 높여놓은 걸 올리거나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전자 고지를 넘지 못하고 6만 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중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의 여파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선반영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사실 9만 5천 원도 엄청 높죠.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 DB금융투자 역시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춰도 높아요. 낮춰도 낮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하향은 뭐냐면 민심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 같네? 나도 내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 같네? 나도 올리는 겁니다. 왜? 나만 안 내리고 나만 안 올리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과 상향은 그냥 지금 분위기에 따라 흘러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심리가 위축되죠. 진짜 빠지나? 하락 나오나? 목표가 하향되나? 그냥 하향돼도 목표가가 이런데 이것까지 보진 않아요. 그냥 이 하향 이것만 보고 매도를 하거나 좀 심리가 위축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의 PBR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뭐냐? 바로 BPS분의 현재가라고 우린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린 PBR이라는 게 있고 BE, PBR은 있고 PER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린 PBR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대부분 주당 순자산 이 BPS라는 거를 대부분 계산을 하지 않죠. 대부분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냐 이거를 보통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PBR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PBR로 계산을 합니다. 왜 PBR이냐면 주당 순자산은 사실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아요. 엄청 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BPS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PBR을 담당하는 건 뭐예요? BPS분의 현재가니까 현재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 PBR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PBR이 현재 얼마냐면 1.3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안 좋았을 때 좋았을 때를 비교해 보자면 최저 정말 안 좋았을 때 경제 위기 왔을 때가 1이고요. 높다 하는 수준이 2.1이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좀 많이 최저점이다 싶은 구간이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1.3에서 1.1이었어요. 1.3에서 1.1 구간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초록색 파란색이랑 회색 이게 PBR이거든요. PBR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PBR을 적어놨습니다. PBR 적어놨는데 이 PBR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1.2, 1.1, 1.3 이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가가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1.1, 그다음에 1.3 여기에서 항상 저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V자 반등, 저점을 딱 찍고 V자 반등하는 구간이 1.3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수준 언저리 1.3, 1.2, 1.1 이 언저리에서 항상 이렇게 비비다가 반등하거나 비비다가 상승하거나 비비다가 올라가거나 비비다가 우상향하거나 비비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현재 PBR이 얼마다? 이게 2022년도 거라서 여기 안 나오지만 1.3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빠진 구간이고 많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삼성전자 크게 빠지면 무슨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많이 빠졌던 PBR을 계산합니다. 그게 1.1 수준이거든요. 1.2에서 1.1 사이인데 1.3도 정말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있어라. 삼성전자가 지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PBR 수준, 현재 가격 구간도 저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최저점에 사서 막 우상향 반등을 노리기는 쉽지 않아요. 물리면서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내가면서 우리는 흐름 반등을 지켜본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하락으로 커플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커플링이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TGA 계좌 잔고가 미국 재무부 계좌 잔고입니다. 9월 말까지 크게 풀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게 이미 발표를 했죠,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유동성이 없어요, 애초에 계획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 나오거나 재미가 없는 거고 10월부터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1,500억 달러. 그러면은 9월이 핵심 시기고 9월을 잘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월, 11월, 12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과 실적 눌림목은 디램 가격 눌림목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찍을 때 현재 디램이 조금 가격 빠졌죠 라고 했습니다. 왜 가격이 빠졌냐면은 HBM 수요가 몰리고 HBM 생산 몰리면서 살짝 빠졌는데 내년에 다시 온디바이스 A발 디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쇼티지, 공급 부족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PBR 기준 역사적 최악일 때가 1 수준이고 최고 높을 때가 2.1 수준입니다. 근데 1은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 1.1에서 1.2 수준이에요. 현재 1.3입니다. 평균이 1.5에서 1.6이에요. 그러면 평균보다 지금 1.3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구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은 버티면서 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삼성전자가 더 위험해지거나 더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나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다 여전히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월을 우리가 잘 버텨야 충분히 4분기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은 결국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자료집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0일, 9일,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추천주도 무료로 받아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저희가 전부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전부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